오늘 오전 SK텔레콤 대리점 앞의 상황입니다. 유심을 교체받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오픈런 줄이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확보한 유심칩이 가입자 수의 4%뿐이어서 대부분 사용자들은 헛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일단 유심보호 서비스라도 신청해 놓으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이렇게 수십만 명이 몰리면서 한때 200시간 가까이 대기를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지키지 못한 책임이 수천만 고객 개개인의 불편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저 소식 전다빈 기자입니다. 아직 문도 안 연 SK텔레콤 직영점 앞에 100명 가까운 가입자가 줄을 섰습니다. 오늘부터 유심 무상 교체가 시작하면서 이른바 오픈런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7시 30분에 나왔습니다. 노인네들은 별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약간의 금융소득하고 이래가 합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를 입을까 봐 걱정이 많이 되죠. 하지만 개점과 동시에 유심 재고가 바닥나면서 인근 대리점을 찾은 가입자 대부분은 헛걸음해야 했습니다. 일부 대리점에선 제대로 된 공지가 없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걸 말고 여기서 기다리면 여기서 지금 정시가 있는데 알았지? 아니 앞에 나가서 안내를 몇 번 드렸다고요. 누가 SK텔레콤 측은 온라인상에서 교체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했지만 한때 16만여 명이 몰리며 신청에 애를 먹는 가입자도 많았습니다.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대기 인원이 10,000명은 넘게 있더라고요. SK한테 좀 실망감이 진지하게 통신사로 옮겨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정보가 악용됐을 때 알려주는 유심보호 서비스 신청엔 대기만 39만 명이 넘어 접속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공항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진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해외 로밍이 불가능해 공항 로밍센터는 유심을 바꾸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기다린 지가 한 1시간 정도 되면 줄이 막 한 100여 명이 서 있는 거예요. 비행기 시간 때문에 촉박하잖아요. 가입자들은 직원들이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모습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1시간 10분 정도 됐습니다. 이제서야 전산을 준비하고 세팅한다는 거는 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가입자 2,500만 명이 모두 유심을 바꾸려면 최소 수개월은 걸릴 거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리점별 유심 수량이나 향후 공급 계획도 공유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SK텔레콤은 민감한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걸 알고도 이틀 가까이 지나고서야 신고했고 아직 해킹 경로도 또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가 서비스인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만 100%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 빈축을 사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일부 판매점에선 지원금을 풀어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처음 인지한 건 지난 18일 밤이지만 정작 신고가 이뤄진 건 이틀 가까이 지나서였습니다.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사전 대응도 미온적이었지만 사후 대처는 더 심각했습니다. 사태에 열흘이 지나도록 해킹 주체는 물론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비롯해 자세한 조사가 나오는 대로 제가 직접 추가 조치 방안 등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드립니다. 결국 유심 무상 교체라는 조치를 꺼내들었지만 사실상 아무 대비는 돼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내 고유 정보가 유출됐을까 불안한 가입자들이 주말부터 유심 교체에 나섰지만 국민 절반에 이르는 가입자에 비하면 유심 물량은 턱없이 부족해 더 큰 혼란을 낳았습니다. 대책으로 나왔던 유심 보호 서비스도 논란입니다. 수십만 명이 몰리며 가입조차 어려운데 여기다 부가 서비스인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만 100%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통신사를 옮기겠다는 가입자도 적지 않습니다. 서비스에 가입하라라는 그거를 뉴스에서만 접했지 SKT에서는 아무런 통보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번호 이동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국회 청원과 공동대응 홈페이지 개설에 이어 집단 소송에 나서겠다는 가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IT 업계 이제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안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이제 이런 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에 많은 좀 관심을 좀 보이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단 이탈 움직임에 일부 판매점에선 지원금을 대량 푸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늑장 대응과 미흡한 사후 조치로 SK텔레콤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신속히 조사 결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첫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까지 참배했는데 먼저 한민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립서울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일정입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한 이 후보는 현충탑에서 분향하고 묵념한 뒤 방명록에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꼭 만들겠다고 썼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뿐 아니라 보수 진영을 상징하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도 들러 참배했습니다. 계획에 없었던 포스코 창업자인 박태준 명예회장의 묘소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찾았지만 이후 당대표 시절에는 김대중 대통령 묘역만 참배했습니다. 망인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들 그리고 시민사회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민생을 개선하는 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몫이기 때문에 후보 확정 후 처음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후보는 온 국민의 후보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후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온 국민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대당인 국민의힘보다 최소 일주일 먼저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은 정책 대결도 선점했습니다. 오후에는 경기 이천에 있는 SK 하이닉스를 찾아 K반도체를 주제로 AI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를 열고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국가 경제라고 하는 게 결국 기업 활동에 의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치도 경제 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당장 내일 2차 경선 발표를 앞둔 국민의힘에선 당 지도부가 외부 인사에게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선 후보들 사이에선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가 출마하는 게 상식에 맞느냐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최은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대선 후보 탑2가 발표되기 하루 전인 오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만들어달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경선 무용론까지도 나오는 상황. 경선 후보자들은 생존 전략으로 단일화를 택하면서도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가장 열려있는 김문수 후보는 오늘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고 저는 진심으로 정말 좋은 분이 계셔서 이재명을 이기고 우리나라를 위대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안철수 후보는 말릴 수 없다면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제 정치를 시작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면 또 누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단일화 뜻은 있다면서도 지금 이렇게까지 판을 만들어 놔놓고 한덕수 대행이 출마 안 하면 이상한 판이 되는 거죠.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 장관이 대선 출마하는 게 상식에 맞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후보는 지도부가 단일화를 부탁한 상황에 부적절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패배주의 아닌가요? 이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소위 빅텐트 과정에서 우리 당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뭐가 부적절한지 모르겠다며 반박했습니다. 다음 주 최종 후보 결정 이후에도 국민의힘에선 단일화 이슈로 인한 갈등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은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JTBC가 새롭게 취재한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건진법사의 처남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서고 소환 조사도 진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처남 역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내세워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 때문에 대통령실의 경고를 받고 러시아로 출국하기까지 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1년 6월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118일 만에 대선 출정식을 연 윤석열 전 대통령.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실함으로 나섰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의 호의를 받고 있는 이 정권은 막강합니다. 당시 찰리로 불리는 건진법사 처남 김모 씨도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건진법사도 윤 전 대통령과 함께한 영상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찰리 역시 건진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여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직접 찰리를 찾아가 경고했습니다. 대선 캠프 인사들, 특히 네트워크 본부 인사들을 만나지 말란 내용입니다. 네트워크 본부는 상임 고문으로 불린 건진법사가 관여한 윤석열 대선 캠프 조직입니다. 해당 캠프 인사들이 건진법사뿐 아니라 찰리에게도 찾아가 청탁한 거로 본 겁니다. 실제 건진법사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소통비서관실 행정관 한 명을 콕 집어 처남이 관리하는데 언제든 쓸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찰리가 대기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특히 건진법사 처남을 사칭하는 사람까지 나타났다며 이 사칭자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 인사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고를 받은 찰리는 러시아로 출국했습니다. 검찰은 찰리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했고 지난달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찰리는 당시 조사에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